이 AI라고 하는 엔진 자체가 결국에는 모두가 감시할 수 있는 만큼의 오픈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여태까지처럼 그 잉여 생산물을 누군가가 독점하고 뿌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지. 나 아직도 기억나. 지난번 NFT 행사 와가지고 나한테 환경 파괴 어떻게 할 거냐고. AI와 블록체인이 웹3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좀 엮여가지고 많이 이야기가 되잖아. 물론 뭐 웹3, 웹 3.0 이게 처음에 시작점이 좀 애매모호하고 다르고 이랬지만 지금 내러티브가 버무려져가지고 하나로 좀 이제 한 카테고리 안에 묶여가지고 같이 좀 미래에 대한 웹 지향점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블록체인과 AI의 접점을 좀 체감하기가 힘들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 나는 좀 약간 긴 텀으로 봤을 때는 웹3고 웹3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월드. 나는 항상 뭐 사실 신대륙이나 이런 것들에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지금까지의 인터넷이 예를 들어서 스페인이 이제 신대륙을 처음 발견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상강무역이라고 하지. 그런 이제 자원을 캐는 영역으로 했다면은 그 블록체인이나 이런 것들 이제 지금의 웹3 혹은 내지는 디지털 네이티브 영역은 약간 거기 이주하기 시작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 아메리카의 발견 이후에 이제 실제로 영국 사람들은 거기가 살기 시작했고 살기 시작하면서 그 완전히 달라졌잖아. 거기에 국가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요소들 중에 하나로 뭐 크립토가 있는 거고 크립토 블록체인 뭐 같은 영역이니까 그게 있는 거고 그게 주권의 영역이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큰 범주 안에서 같이 보는구나. 그렇지. 그 영역 안에서 크립토와 블록체인 영역이 있고 AI의 영역이 있고 이제 생산 양식의 영역이니까 그다음에 IoT의 영역이 있고 IoT라는 건 결국엔 그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피지컬하고 디지털하고 연결하는 그 엣지노드 역할 그쪽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메타버스 그 안에서 이제 실제로 공간 체험 감각 영역 그쪽까지 간다고 했을 때 메타버스 이렇게 네 가지가 같이 가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 그 중에서 이제 사실은 AI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AI를 이미 많이 쓰고 있기는 해. 그치. 구글도 AI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레코멘데이션이 뭐 넷플릭스 추천 같은 경우는 AI 쓰고 있고 다 AI지. 거기서 이제 생성형 AI라고 하는 영역이 이번에 이제 많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좀 더 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사실 두 가지를 나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과연 크립토와 AI의 접목 안에서 얼마나 가시적인 게 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아직은 크립토 역사로 반추했을 때는 15년도 이전이고 이더리움 백서 나오기 전 그 정도 느낌으로 보여지기는 하고 뭐 내가 틀렸을 수는 있어. 내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긴 해. 어떡하네. 의견인데 뭐. 그런 거 같고 그러면은 근데 그 접목 지점은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사실 챗GPT 안 쓰거든 아직. 생성형 AI를 통해서 내 업무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아. 순간에 그걸 쓰는 영역들은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리고 점점 더 가시적으로 보이는 과정 안에서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은 AI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체크를 하기 위한 필요성은 AI가 지금 학습하고 그 알고리즘이 구축되고 구동되는 과정이 폐쇄적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국가가 생기는 이유도 결국엔 아까 이제 제도화 크립토의 제도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도화가 되려면 어떻든 투명성이 담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 투명성이 담보가 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정도까지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이 AI라고 하는 엔진 자체가 결국에는 모두가 감시할 수 있는 만큼의 오픈이 돼야 되거든. 근데 그 오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블록체인이기는 해.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이제 좀 궤를 달리하는 질문이라서 잠깐만 샜다가 다시 좀 그 큰 줄기로 돌아오고 싶은데 대표 주자로 할 수 있는 챗GPT 사명부터 오픈 AI잖아. 그리고 처음에 설립됐을 때는 오픈 소스를 좀 지향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앨런 머스크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었고 근데 앨런 머스크가 빠져나온 시점부터 왠지 모르게 얘네가 MS랑 좀 짝짝꿍이 맞는 느낌도 있었고 좀 오프존 코드로 가야 되나? 아니야 MS 좋아. 나 MS 좋아해. MS한테 3차례 연속으로 투자 받고 결국은 이제 MS랑 완전히 합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행보를 보이고 있고 나중에 샘 알트만도 해고를 했다가 다시 고용하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좀 선두주자인 오픈 AI가 오픈 소스를 지향했다가 결국은 폐쇄적으로 돌아가는 그 행보를 보면서 결국은 AI 쪽은 이게 개발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개방형으로 오픈 소스로 가는데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한 건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싶네요. 그 오픈 소스라는 것도 근데 오픈 소스도 문제가 뭐냐면 오픈 소스를 할 수는 있다. 오픈 소스를 근데 그럼 결국엔 GitHub을 누가 바꾸는데?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인 거거든. 그리고 GitHub 바꾸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픈 소스를 하는 것과 데이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문서 나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라고 보여주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근데 그걸 검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클레임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져가고 그런 영역들은 오픈 소스만으로 그냥 GitHub 박스를 열었다고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오픈 소스라는 게 결국에는 가장 큰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의 오픈 소스 트랜스퍼런시와 그 다음에 그냥 기존의 오픈 소스와의 차이는 그게 인센티브 구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차이 크지. 그러니까 기존에도 오픈 소스 많이 했지. 사람들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그 오픈 소스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그게 됐는데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오픈 소스로 뭔가를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적정한 보상들이 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 뭐 지금 뭐 블록체인이 그걸 다 해결했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구조를 조금이나마 만들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기존 오픈소스는 그거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 그게 문제였다면은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 어떻든지 그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 하나의 노력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럼 AI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AI를 검증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져오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 플러스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블록체인만의 그건 아니지만 어떻든지 간에 이제 그 인센티브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그 노드라고 하는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GPU가 뭐 샘 알트만이 이번에 보니까 무슨 뭐 거의 뭐 7트릴리언인가 뭐몇조 달러 경 달러인가 뭐 조 달러인가 같은 거 뭐 그거 써가지고 이제 칩 만든다 그랬더만 그러니까 그 칩을 이제 그냥 하나의 그 완전 최적화된 칩을 이제 한 곳에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제 컴퓨팅 파워를 분산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두 가지랑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돌아갈 수 있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정도 영역 안에서 블록체인과 AI의 접목 지점들을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그거 관련된 거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 오픈 AI 얘기했으니까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돌 맞았잖아. 스페인에서 돌 맞았거든. 스페인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조사 착수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뭐 조사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스페인 거 인용하면서 그냥 옆에서 슬쩍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는 했어. 그 스페인도 그렇고 유럽 쪽에서도 좀 움직임들이 이제 유럽은 워낙 그런 거 민감하니까. 민감하고 그 DID나 그런 것들 민감해서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 참고로 이제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브라고 하는 이제 그 피지컬 오브젝트가 있고 그 안에 월드 아이디라는 게 있고 월드 앱이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그 크게 구성으로 돼 있는데 오브 같은 경우에 그게 다 오픈 소스 돼 있어. 그 제작 방식 자체가 오픈 소스 그 닥스가 있어. 그러니까 뭐 그게 다 그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거기 안에 월드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오브 안에서는 이제 어떤간에 홍채 인식을 해. 나 혹시 홍채 가서 했어? 나 안 했어. 나는 사실 월드코인에 대해서 좀 디스토피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 나 왜 안 했지? 너 왜 안 했니? 할 너 돈 벌고 싶다며. 그때 그렇게 돈이 많이 될 줄 몰랐지. 그냥 월드코인을 사. 그래도 되고. 그건 맞긴 해. 아무튼간에 그래서 오브가 이제 오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채 인식을 하고 홍채 인식을 한 걸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걸 해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아이디를 뽑아. 그리고 홍채 이미지는 버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바로 삭제한다고 하긴 하더라. 그치, 바로 삭제한다고 돼 있고. 그러니까 내 홍채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그 암호화해서 홍채 코드를 뽑아내고 저장을 하는 건가? 코드를 저장을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코드를 아마존 서버에 저장하는 걸로. 그치, AWS에 저장한다고 돼 있고 AWS로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월드 아이디라는 걸 만들어.
월드 아이디를 만들고 그래서 걔네들 그 닥스 그 프라이버시 관련된 닥스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거 있거든. 거기에 이제 우리는 그래서 AWS에 일단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OS 그 기반 서큐리티랑 27001 그치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얘네 거 컴플라이언스 따르고 있다. 보안 규약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고 있고 제3자한테 검증도 받고 그치, 있다. 검증 받고 있다. 뭐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있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월드 아이디를 쓸 때 또 이제 월드 아이디를 쓸 때는 이제 AWS에 그 저장된 거 그냥 그대로 유출되면 안 되니까 GKP를 써가지고 그걸 이제 한 번 더 꼬아가지고 이제 그 검증만 할 수 있게 해서 월드 아이디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월드 앱에서 접속을 하는 방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나 근데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 월드 코인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을 홍채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들한테 이제 드랍되는 월드 자체는 어디서? 나 그 토크노믹스는 아직 못 봤어. 월드 토크노믹스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알로케이션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노드든 뭐든 이제 뭐 팀한테 주는 물량이 있을 거고 뭐 그 다음에 거기에 전체 생산량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토크노믹스 비슷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연 5% 인플레이션 레이트에서 거기 중에서 알로케이션이 뭐 월드 하는 애들한테 뭐 커뮤니티 물량 뭐 예를 들어서 15%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비즈니스 모델이 뭐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만한 거는 아직 얘네 D앱 자체가 유의미한 D앱이라고 내가 확인한 거는 월드 앱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홍채 데이터를 활용하는 어떤 그러니까 그 위에 개인 인증, 본인 인증, 생태계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지갑 가지고 하면은 개인이 진짜 수십 개 계정을 생성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봇들이 만연하잖아. 근데 봇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지. 개인 인증이 홍채를 통해 개인 인증이 된 사람만 활동을 할 수 있다든가. 그리고 1인 1 참여권, 1인 1투표권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는 이 월드 아이디가 가지고 있는 그 아이디 시스템이 다른데 제공됐을 때 거기에서 좀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인프라가 그 여기에서의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 빅코인 패스포트 많이 쓰고 있잖아. 그치. 포트보다 더 좋은 거 같은데? 그치 맞아. 그래서 월드 아이디를 그런 패스포트로 쓰겠다는 거지. 훨씬 더 쉽고 편하지. 진짜 그 11호택 완전 방어용인 거구나. 그치 맞아. 1인 1아이디 그거 용이지. 좋네. 근데 최근에 이제 보안 관련해서 좀 이슈들이 있었던 게 오브에서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뭔가 이제 오브를 속일 수 있는 그거는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거 예전에 작년 8월인가 그거 서틱에서 나온 리포트에서 맞아. 서틱 리포트에서 작년 8월에 언급이 됐었는데 그 지금 오픈 AI 월드코인 측에서는 맞아. 아 이거 문제 없다라고 부인을 했어. 고쳤다 그랬던 걸로. 24시간 안에 해결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근데 뭐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버너빌리티가 뭐가 있어? 나 잘 몰라. 사실은 그거 다 몰라. 거기에 관련된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명쾌하게 얘들이 해명을 해서 기술 스택까지 이렇게 다 오픈을 하면서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않고 문제 없다라는 것까지밖에 나는 확인을 못했거든. 그렇구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얘들의 로드맵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상황은 아직 파악을 못했어.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끊임없이 얘네가 뭐 폰지가 아니다 논란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럼 지금 이제 사람들한테 홍채 데이터는 다 수집해 갖고 그리고 월드코인 뿌렸어. 월드코인 가격이 형성이 됐으니까 그걸로 수익은 보겠지만 이게 월드코인 재단에서 얘네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라기보다 이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돼서 만들어진 돈인 거잖아. 그 폰지에 가까운 거지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뭐 유의미한 생산물이 나왔다는 건 없으니까. 그런 지점에서 아직 물음표가 많이 달리고 그리고 얘네 개인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는 건 뭐 어떻게 바로 그냥 홍채 데이터 지우고 그거를 AWS 서버에다가 ISO 27001 규격에 맞춰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고 아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단계에 꼬고 GK 기술까지 써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지점에서도 이제 좀 그 불투명한 지점이 많으니까 물음표가 좀 많이 달리는 건 아직까지는. 근데 뭐 그거는 큰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뭘 할 건지를 이제 어떻게 만들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 그래서 근데 나는 오히려 궁금한 게 그러면 진짜 월드코인하고
그 오픈 AI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도 방금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하고 결국에는 월드코인 자체는 내가 느끼기에 좀 AI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는 지금 것 아직은 같아. 아닌 그렇게 것 직접적으로 같아. 느껴지지 않지. 처음에 만든 목적 자체가 AI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이니까 기본 생계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치, 맞아. 기본 그건 기억해. 비용을 맞아. 월드코인으로 지급을 하겠다. 맞아. 대신에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명당 한 명분의 기본 소득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홍채 인식을 채택을 했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월드코인의 시작은 이거였지. 맞아. 어. 그건 그렇게. 불리시한데? 뭐야 블루시? 어떤 부분에서 블루시? 나 궁금해. 그냥 뭔가 얘기 자체는 와꾸가 맞는 것 같긴 했어. 걔네가 그 샘 알트만이 어찌됐건 그 오픈 AI라는 그 챗GPT를 만든 그 파운더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기본 소득을 주장을 하면서 사람인지 인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홍채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라는 게 와꾸가 딱 맞는 것 같긴 했어. 거기까지만 만든 거야. 그리고 그 앞에도 살짝 좀 나는 좀 더 지켜보고 싶은 부분이 이 논리적 맥락 앞에 AI가 이제 발전하면은 사람으로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 대다수가 실직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소득이 없다. 근데 그럼 이 기본 소득은 어떻게 주느냐? 거기에서 샘 알트만이 얘기한 거는 AI가 그 자리를 대체함으로써 생산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만한 잉여 생산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는 논리였거든. 그럼 거기에 어떤간에 AI를 다 올려야겠네. 오픈 AI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간에 이제 월드코인이 얘가 돈을 주려면은 그 돈을 벌어오는 애가 어떤간에 AI라는 거잖아. 그치. AI가 전 세계의 생산성을 향상시켜가지고 잉여 생산물이 그만큼 나와야 되고. 근데 이게 여태까지처럼 그 잉여 생산물을 누군가가 독점하고 뿌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될지, 아니면 그게 공공재가 AI를 활용해서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내가지고 공공재로서 생산된 잉여 생산물을 뿌리는 시스템이 될지, 어찌 보면 그 뿌리는 이 주체 자체가 빅브라더가 되진 않을까. 아니지. 근데 그거를 만약에 블록체인으로 푼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전제들이 걸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중에 뭐 사기업이든 공공 AI든 AI들이 월드코인에 올라와. 그럼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5%를 예를 들어서 세금으로 그 로드 밸리데이팅이나 아까 그 가스비랑 똑같은 거잖아. 사실 세금이라는 게 가스비의 형태들로 줘. 그거를 그 휴먼들한테 주는 거야. 그렇게 한다면 말은 돼. AI가 만든 잉여 생산물에 세금을 뗀 거가 오픈 AI, 그러니까 그 월드코인 그거고,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분배를 해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건 말은 되기는 해. 그래서 그거는 근데 그러면은 그 세중앙화 형태로 풀어낼 수 있는 형태가 될 건데, 그러면 이제 내가 드는 질문은 그러면 그 AI들을 왜 월드코인에 올려야 되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책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스비 구조든 아니면 가스비가 아닌 뭐 다른 뭐 소비세 구조든 어떤 세금의 결국은 세금의 구조란 말이야. 그 세금의 구조를 어떻게 떼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긴 해. 그 부분에 아직 연결고리를 못 찾았지. 미싱 링크들이 많고. 그리고 요즘에 약간 시장을 주도하는 내러티브는 내가 알기로는 이제 그 분산형 인프라 이제 분산 컴퓨팅, 분산 컴퓨팅으로 이제 그 AI 머신러닝 하는데 이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용도로 이제 블록체인을 쓰는 아이오스트인가 뭐 그거 뭐 솔라나랑 그거 했던데. 아이오넷 뭐 비트엔서도 그런 거고. 대부분 약간 밈 같은 느낌이 든다. 약간 요즘 그 AI랑 결합해가지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내러티브는 조금 악원이 방금 얘기했던 그런 AI 검증이나 이런 단보다는 뭔가 그 AI 머신러닝을 도와주고 그런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용도로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 같아서 딱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나는 그 지난 장세의 메타버스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 지금 AI 메타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거랑은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약간 그게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긴 하더라고. 왜냐면은 AI는 실제로 쓰고 있어서 다르다. 그거는 또 그렇기는 하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지난 이제 메타버스 장세, 메타버스가 막 줄 수 있는 가치는 이거다 저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논의나 이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걸 실제로 연구해서 그 만든 게 없었거든. 사실. 근데 또 재패턴 잘 하고 있어가지고 또 호라이즌에 뭐 하고 있으니까. 이 그 메타버스랑 또 결이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거는 그 이쪽 GPU 관련해서는 진짜 큼직큼직한 회사들이 진짜 좀 전 세계 자본을 쥐락펴락하면서 흔들 수 있는 파워를 가진 몇몇 회사들이 좀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도 없지 않아 좀 보이거든.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걔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든지 만들어 나가면서 분위기를 몰아붙이니까. 그 메타버스 때는 페이스북이 약간 그런 거 하려다가 이제 근데 이게 그냥 소프트웨어만 취급하느냐 아니면 하드웨어 실물을 유통을 같이 취급하느냐 이게 좀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칩 영역은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IoT만큼 안 나오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업사이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많이 하기는 해.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M1 칩이나 뭐 이런 것들 칩은 되게 중요한 거긴 하거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되게 어떻든지 간에 일종의 약간 그 코어 단위란 말이야. 코어 단위로 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그 하나 이제 더 뭔가 차라리 그럼 난 솔라나 사가를 더 볼 것 같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막 뭔가 그 최적화되어 있는 엣지가 그런 게 더 많이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볼 것 같긴 해 개인적으로. 내가 H100까지 좀 언급을 한 이유가 그거였어. H100까지 나온 게 얘들이 지금 이제 그 GPU를 공유하는 그걸로 이제 블록체인을 풀어나가고 있잖아. GPU 인프라를, 컴퓨팅 파워 인프라를. 근데 대기업들이 이제 그거를 참여를 한 거야, 노드로서. 그렇지. 자기네 프로세서들을 하고 그걸 심지어 대여를 해줘,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주고 대여를 해주면서 사람들이 그걸 대여해서 나는 이 GPU를 이쪽 채굴 노드로 구동을 시킬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장사를 시작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상당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서 그러면은 그 월드코인에도 그 GPU 대여 그런 게 있나? 없잖아. 그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AI와 관련해서 그거 항상 궁금하긴 코인 하더라. 생태계 자체가 AI와 관련돼서 구동되는 뭐가 아직까지 뭐 걔네 백서에도 없고.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있잖아. AI 네트워크. AI 네트워크는 그걸 있죠. 아인이 그거잖아. GPU 파워로 채굴하고 그 보상으로 지급되는. 그렇게 바꿨더라고. 피벗한 거야? 그렇게 바꾸셨어. 그때 NFT 루너 NFT 나오면서 그거 바꾼 지 조금 됐었는데 작년부터 그렇게 바꿔가지고 하겠다고 맞아. 계속 얘기를 했었어. 맞아. 근데 실제로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도 몰라가지고 제대로 못 봤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여러 번 아인 분한테 여쭤보기는 했는데 내가 아직 이해 못 해가지고. 루너를 뭐 이렇게 NFT를 보유하고 그리고 그 GPU를 그 노드로 돌리면은 맞아, 걔가 빨리 달리고. 맞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AI랑은 관계없지만 오버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진 않지만 이제 홈노드 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누구나 노드로 돌릴 수 있는 환경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또 뭐 핸드폰에서도 뭐 돌릴 수 있고. 그렇대. 뭐 내가 안 돌려봐서 잘 모르겠어. 이제 테스트는 나온다고 하더라고. 맞아. 그래서 어쨌간에 뭐 그런 것들 이제 결국에는 GPU 대여 그런 이제 형태인데 블록체인에서 워낙 또 오래된 거니까 뭐 오래된 내러티브고 뭐 채굴이라는 게 워낙 오래된 거라서 POW를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전환해서 풀어낸 느낌이지. 맞아. 알고 있지.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이 이제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POS를 바꿨다고 하지만 결국엔 사람은 그거를 근데 지금 AI 메타는 진짜 친환경과는 완전 상극이야. 그래. 보면 반도체 어쩔 수 없이 GPU든 CPU든 다 반도체잖아. 다 돌리니까. 근데 반도체 생산과 그 GPU 구동 이런 전 과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에너지 소비를 적극 권장하는 지금 생태계로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 친환경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잖아. 한동안 POW 까면서 그걸로 막 까고 그래서 POS로 전환하는 메타가 막
형성이 됐다가 나 아직도 기억나. 지난번 그 NFT 행사 와가지고 나한테 그 환경 파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던 사람이 그 사람 AI 투자하고 있을 수도 있어. AI에 투자하고 있는 거는 지금 완전 역행이야. 그건 좀 열받긴 하네. AI 지금 머신러닝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채굴 원래 채굴하던 거에 뭐 몇십 배는 될 건데 못해도. 뭐 그래서 그냥 생각을 꺼두기로 했어 그런 거. 근데 왜 환경 단체들에서 AI 못 건드리지? 건드리지.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가는 거지. 아 그래? 그거보다 더 기반 산업을 건드리지. 아, 생산하는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그 원재료 납품하는 그런 데라든가 특히 뭐 원유나 뭐 그런 쪽이 이제 타겟이지. 오케이. 어차피 뭐 환경 단체들도 곧 AI한테 대체될 거니까. 그런 거야? 환경 단체들도 그 데이터 뽑고 할 때 AI 쓸 걸? 아 이러냐? 뭐 아무튼 그래서 그거 이제 AI랑 크립토 접목 지점 그거 관련돼서는 아직은 모르겠어. 나는 그냥 그러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아까 메타버스 비유도 했고 뭐 어떤 거에 비유도 앞으로 했지만 생겨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이 있다. 그렇지. 그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금 과연 그거를 막 봐야 될 부분인가는 잘 모르겠고 거기에 전제 조건들이 끼는 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거 관련 그 인프라 관련된 부분이 이제 그 부분들도 있을 거고 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AR이 실제로 이제 블록체인에서 돌리기 위해서 그게 비탈릭이랑 일리아랑 그다음에 월드코인도 같이 해가지고 그 비탈릭이 블로그 쓴 거래 그런 내용들이 있어.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하기 위해서 컴퓨테이션이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서 될 수 있는 거, 블록체인 위에서 될 수 없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이제 연산 방식 거기에 뭐 GK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인크립션 방식이 뭐 다른 거 플리오모픽이 들어가고 호모모픽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막 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왔을까라고 봤을 때는 나는 좀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뭐 비탈릭도 거기 서두에 써놨지만 아직까지 답을 할 수 있을 만한 게 거의 없다, 적다. 별로 보이는 것들이 서두에 써놓긴 했더만. 그래서 그냥 앞으로 그냥 뭐 지켜봐야 될 정도. 근데 앞으로 어떻든지 간에 지금부터는 사실 그냥 그런 비스무리한 거 뭐라도 어플리케이션까지도 바라진 않고 그러니까 뭐 접목할 수 있는 거 뭐라도 만드는 거를 많이 볼 것 같아. 근데 사실 오늘 처음에 얘기하면서부터 나는 좀 생각이 되게 닫혀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 왜냐면 AI와 블록체인, 웹3 이 용어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꼭 뭔가 연관이 있어야 되고 이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얘기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아곤이 그랬잖아. 그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영토 안에 그냥 각 파트에 들어갈 요소들이다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사실 그렇구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대다수가 딱 그 파트에서 해소가 돼버렸거든. 굳이 뭐 이렇게 엮일 필요가 있나? 나중에 자연스럽게 엮일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엮이는 거고 지금 당장 이런 용어에 사로잡혀가지고 꼭 엮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억지로 엮는 건 진짜 엮기 위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연결시키는 그런 느낌이 이제 드네. 당분간은 억지로 엮는 애들이 좀 잘 갈 것 같긴 해. 일단은 억지로 엮는 사람들이 많아.